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를 지나서 남해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오늘 기상청 연결해서요. 자세한 또 기상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성군 관내 국립묘지 호국원 조성을 놓고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대측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죠. 오늘 그 현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8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소 분야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섭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위로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에 45억 원 등 총 95억 원의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여파에 신선식품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비자들의 장보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은 한 달 새 배로 뛰어서 김치 품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태풍 카눈과 다음 달로 다가온 추석이 또 다른 물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8일 기준으로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21,88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8%가 상승했고 또 서민 수요가 높은 무와 대파 등 부재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해체가 초일기에 돌입한 가운데 원주시와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경에 본격 철거를 앞두고 극장 내 집기류를 반출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이곳에서 집회 중이었던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을 빚었습니다. 또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원주시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극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자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원주시가 12시 10분경에 철수하면서 일단락되었고 하지만 원주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극장 해체안이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올해 7,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태풍 6호 카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관측일이 처음으로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까지 관통하는 이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많은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원지방 기상청에 김덕수 예보관 연결해서요. 좀 태풍 상황, 기상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태풍 카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한반도를 이렇게 완전히 관통하는 태풍, 기상 관측일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태풍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태풍 카눈은 통영 남쪽 약 7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 중이며 오늘 9시경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통과한 후 내일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9시경에 통영에 상륙 말 그대로 정말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재 또 강원 중부 지역 같은 경우 강수량 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간 지역이나 또 해변가를 중심으로 또 집중 폭우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 지금 8시까지 주요 지점의 일 강수량을 보게 되면
군총 같은 경우에는 168.5mm였고 삼척에는 142mm, 강릉에는 135.5mm, 동해는 110mm 정도 왔으며 네. 특히 달방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2mm의 매우 강한 강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은 15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강원 영서는 100에서 20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산간 지역 또 해변가 쪽으로 더욱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야, 많은 것은 뭐 500mm까지 또.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원 지역은 오늘 오후쯤이면은 태풍이 상륙한다. 좀 시간대별로 그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비도 빕니다만 또 태풍은 바람 피해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람 현황과 전망 또 그밖에 위험 기상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8m고 장려병의 경우에는 초속 17.4m, 동해는 초속 16.8m가 불고 있으며 또 이제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게 되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에서 35m, 강원 영서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이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바람과 물결이 점차 강해져 바람은 초속 14에서 2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어 내일까지 해상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당분간 강원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이제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를 넣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파도가 높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25에서 30m까지 되는 것도 있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체감을 뭐 사람이 뭐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인가요? 이제 우산을 들고 간다 그러면 우산을 그냥 이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우산 정도군요. 우산을 쓰나 안 쓰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이 불면은 또 이제 뭐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뭐 시설물이라든지 뭐 간판이 옥의 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피해 좀 염려가 특히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풍이라든지 풍랑, 폭풍일들이 많은 위험 기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개울가라든지 하천변, 해안가 등의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은 피하시고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제 건설 현장이나 비닐하우스, 현수막, 풍력 발전기, 철탑 등의 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기상청의 날씨 알림이 어플 등을 통해서 최신의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계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도 보면 피해사항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막는 등 도로장애가 좀 일부 있었지만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이 피해는 조금 더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피해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통영 지역에 상륙했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점차 계속해서 바람의 속도라든지 또 비가 점점 또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또 이제 밤까지도 피해가 취소되도록 좀 많은 분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어지는 한 주간 날씨 어떻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전까지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내린 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가지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주경 기압계가 새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강원지방기상청의 김덕수 예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횡성 지역에 강원권 국립호국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 좀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가 또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 호국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좀 반대하시는 이 주민들 입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호국원 반대대책위원회 고광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독천이 고광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국가보훈부에서 강원권 국립호국원을 횡성 공구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덕촌리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조성하겠다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예. 애초에 그 횡성군에서 유치를 또 한 거였나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였, 결정이 난 거였습니까? 이게 그 작년 11월 29일 날 네. 그 방송국에 이제 그 지인의 주민을 알지도 못했는데 네. 방송국에 그 이제 뉴스를 보고 우리 주민이 알았어요. 예. 그 전에 사전에는 뭐 이렇단 저렇단 뭐 호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예.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장이 그 유치 공고를 맨 첫 번에 했는데 유치 공고가 끝난 다음에 무선으로다가 국책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책사업이 무선으로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것도 7일 뒤에나 과연 2차 공고를 정식으로다 공고를 내갖고 했다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해지는 않죠. 네네. 그런데 정식으로다 유치 공고도 안 했어요, 보훈처에서. 예. 보훈처에서 해지도 않고 유치 공고도 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이 면장한테 전화상으로다가 신청을 하고 또 면장이 군으로다가 전화상으로다가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국책사업이 이렇게 해서도 되는지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모 절차를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 등등 해서 이제 전화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화상으로다가 그렇게 접수를 받고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장님 당사자에게 직접 이제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장을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는 12월 달에 이제 대동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때 저 전임 이장이 했던 벌어진 일이고 네네. 저는 이제 그 1월 달서부터 이제 이장이 동네 주민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나서서 동네 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임 이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다 신청을 했고 또 전임 면장도 그 부군수님하고 면상소에서 저희가 2번의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 2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신청을 했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죠. 예. 예. 이 우리 덕촌리 지역 주민들이 몇 분 정도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까? 주인은 36가구예요. 36가구요. 예. 그 주민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60여 분 되시고요. 예. 예. 그럼 이번에 그 호국원 위치 선정된 곳이 거의 대부분 덕촌리 지역인 건가요? 80%가 덕촌리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부지가. 80%가요. 예. 예. 하지만 또 이제 그 거주하시는 지역과 뭐 많이 인접해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호국원 자체 저희들 다 다녀봤어요. 괴산이나 뭐 여주나 뭐 다른 데 다 봤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데는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도로가에 바로 옆이에요. 뭐 도로가를 점령을 안 해서는 안 돼요. 그 부지가 그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 도로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덕천의 주민 사업하는 문만 열으면은 매일 그 장의사 차만 쳐다보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주민 예. 예. 이게 진짜 와서 부지를 보면은 진짜 이건 들었을 자리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데 나름대로 또 타당하기 때문에 또 부지가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이제 횡성군 차원에서는 호구건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 또 이제 많은 또 성묘객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나름대로 관광 산업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마을 발전 차원에서는 도리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글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만 안 하면 된다 이 시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우리가 그 국가 요공장들에 대해서 뭐 애초에서부터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동안에 인터뷰도 많이 나갔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그 분들도 여기 와서 부지를 보고 나면 그렇게 말씀들을 못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민 설명회도 무산시키고 이제 반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논점이 이 절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호구건 설립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도 있고 첫째적인 거는 그 문제가 최고 큰 게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국책 사업이라고 군수는 강행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뭐라 하냐면 지금 보훈처에서도 저희가 보훈처하고 면사무소에서도 2번을 아까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보훈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 그 주민 설명회 단계는 지났고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라는데 사업 설명회는 아니잖아요. 주민 설명회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 설명회를 해? 주민 설명회가 지난달 22일이군요. 원래 이제 그 공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주민들께서 이제 또 반발을 하시면서 이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은 주민 설명회가 아니고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니까 무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왜 주민 설명회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민 설명회도 안 하고 왜 사업 설명회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희가 그 정식적인 명칭은 주민 설명회였거든요. 아니에요. 그 보훈부에서도 면사무소에서 먼저 전임 부군수님하고 광원 도청에서 그 호흡원 담당하시는 분들 그때 2분이 오셨었는데 그때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랬을 적에도 보훈처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 설명회지 공사 설명회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지 주민 설명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사실 또 주민 설명회하고 사업 설명회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좀 저도 약간 의아하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과 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을 확정해 놓고서 이 사업의 내용만 알려주겠다. 이 부분에 이제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찬성하신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강원권 내에 이 호구건이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더라도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신다거나 아니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횡성 지역이 호구건 유치를 이제 무산시키고 강원도는 뭐 영월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또 희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맞습니다. 희망하는 데로다가 가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지 말고 보훈처에서 그 유치하고자 하는 그 동네의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갖고 거기서 답을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뭐 군이라든지 보훈부와 뭐 그 뒤에 뭐 이게 좀 논의가 지금 진전되는 게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뭐 전혀 그때 그 이후에 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2028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오래 걸리니까 한 25년도까지 마무리해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입장차가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지만 선정이 돼 있는 거지. 예. 저 부지만 선정돼 있지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행성 주민들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닙니다. 부지만 선정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왜 처음에 그 절차 사항에 좀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된 건지 또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횡성 호국원 반대대책위원회 고강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 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죠. 작년에 이 사업이 출범식을 가졌고 원주에서 최초로 운영 시작한 것인데 그 뒤에 좀 경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 서비스가 출범했을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 의료 기록을 활용하는 진료 지원 플랫폼 사업 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작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료지원 플랫폼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이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에게 일일이 설명하거나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과거의 진료나 수술 기록,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생활 습관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도 일부 병원이 진료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건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이 처음인데요. 어르신이나 또 위기 상황에서 일일이 과거 병력부터 증상의 설명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원주에서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비롯한 14개 병원이 서비스를 사용 중이고요. 또 춘천에서 4개 병원, 도내 일부 보건지소에서 서비스를 사용 중으로 총 65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 범위를 늘려서 도내 더 많은 병원과 공공기관에서 이 진료지원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주 연세기독병원 이재성 연구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시민 홍보가 이제 8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1층 로비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이 기관에서 홍보가 진행이 될 것이고 날씨의 영향만 크게 없다면 9월부터는 원주 시내 유동인구 밀집 지역인 종합터미널, 중앙시장, 그리고 무실동, 당구동, 롯데시네마 부근 등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료지원 플랫폼 부스를 보시면 간단하게 동의를 좀 해주시고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홍보 활동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만 결국 이 시민들의 환자들의 동의가 이 서비스 운영의 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이 서비스의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시민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개인정보 동의자 수는 4,100명을 돌파한 수준으로 이번 8월부터 본격적인 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협력 병원을 이용할 때 부가적인 서류나 처방전 없이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진료 시간 단축으로 진료 대기 시간도 줄어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진료 지원 플랫폼 서비스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어플인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늘고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처, 또 개인의 건강 라이프로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 운영단 측은 병원 앞이나 지역 내 주요 장소에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병원 진료를 하러 왔다가 부스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부스의 X배너에 의료진한테 언제까지 설명할래라는 문구를 보고 좀 관심이 있어서 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추천보다는 저는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그 만성질환이나 성인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바로 집에 가서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이 사업의 기대 효과, 또 앞으로의 계획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처음 진료 지원 플랫폼을 시작한 계기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응급 환자와 수술 환자, 외래 환자 모두 과거 의료 정보가 부족해 진료나 처방, 수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면 그런 혼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시범 지역은 원주와 춘천 같은 일부 지역인데요. 내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참여 병원의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